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 혼자 막 틱같이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상한 말로 혼잣말도 막 중얼중얼거리고 좀비 마냥. 예, 그런 말도 하고 좀 뭔가 말을 해보면은 말을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행동도 이상할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 인터뷰에서 예.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잘 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교도소라는 공간이 예.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이제 교화하고 반성을 하게 만드는 공간인데 예. 좀 억울하게 이제 들어가서 지켜본 결과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을 거고 억울하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건데 예. 반성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게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제명에 따라 또 틀린 것도 있고요. 뭐 폭행, 특수 폭행도 예를 들어서 우발적으로 뭐 식당에서 이렇게 같이 밥 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이렇게 때렸는데 크게 다쳐서 이렇게 오신 분, 수용자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노리고 이제 때리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럼 이제 계획적으로 때리고 온 사람들은 네. 좀 어떻게 보면은 반성도 하지만은 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희끼리 있을 때는 뭐 후회도 안 한다. 더 때렸을 텐데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제 우발적으로 이제 식당에서나 뭐 어떻게 갑자기 때렸는데 많이 다쳐서 들어오는 사람은 아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라는 사람도 많이 있고 왜냐면 제가 볼 때 그것은 진짜 범죄를 그게 계획을 하고 한 사람은 좀 잘 반성을 안 하는 것 같고 우발적으로 한 사람들은 좀 더 반성을 더 많이 하고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좀 차이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죄를 이제 짓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한 경우가 있죠. 어떤 태도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합의를 이제 보면은 자기는 집행유예로 바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변호인이든 가족들이 그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합의를 노력할 거고 합의를 위해 말을 꺼낼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합의가 안 되면은 정말 미치려고 그러죠. 이게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별로 때리지도 않았는데 기절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명이 뺑소니 아신가요? 뺑소니 그 차량으로 이제 사람을 쳤을 때 일명 볼링 쳤다 그러거든요. 그때 피해자가 좀 많이 다쳤어요. 전치가 정확히 한 16주 나왔다 했나? 근데 그게 이제 합의금을 어마어마하게 부르다 치료비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누군가 그랬어요. 어떤 수용자가 차라리 그 사람이 죽었으면은 합의를 더 네가 보기 더 쉬웠을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말하는 것 들은 적 있을 때 그때 좀 충격이긴 했거든요. 어조가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발언했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예, 차라리 죽었으면 합의를 더 네가 보기 편했을 건데 그랬으면 너 나갔을 걸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합의를 보기 편했다는 게 무슨 의미죠? 피해자가 죽었으면 가족들이랑 합의를 본다든지 그러면은 피해자의 그거보다는 이제 가족들의 그 어떻게든 돌아가신 사람은 돌아가신 사람이고 돈으로 이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어이없다. 약간 예, 그러니까 그냥 엿드는 거죠, 그냥. 예 옆에서 말하는 걸 들었죠. 아니 근데 그게 그냥 예측만 하실 뿐이지 무슨 심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농담 따먹기 식으로 한 것도 있고 이제 그리고 네가 뭐 지금 제값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합의만 보면 나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다 보면은 격려 위로를 해줬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좀 그게 좀 충격이었죠. 약간. 학교에서는 성적을 자랑하는데 예. 거기서는 나의 범죄 스케일을 자랑하는 건가요? 근데 스케일보다도 그냥 피해자한테 피해를 줘서 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나가고 싶은 심정 때문에 그렇게 좀 애들로 좀 약간 영웅심 그렇게 표현을 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쇼잉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화가 됐다라는 거를 예. 어쨌든 거기서 모범수도 있을 거고 예. 뭐 종교 활동하면서 내가 교화됐다라는 뭐 그런 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예. 막 반성문 쓰거나 막 종교 활동하는 그런 사람 보면서 그게 진심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쇼잉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반성문을 쓰는 건 사실은 그 판사들한테 형량을 좀 강경받게 쓰는 것 같고요. 그에 대해 진짜 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의례적으로 쓰니까. 그리고 변호인들도 이제 그 접견하면은 안에서 할 거 없으니까 반성문 써라. 예, 이렇게 말을 하고 하니까. 근데 진짜 교화된 사람보다는 이제 안에 갇혀 있으면서 정말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여자친구랑 뭐 형사 처벌 받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반성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 나눠본 결과 예. 이봉성님은 포용 범위가 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좀 예. 그래도 괜찮아라고 생각해 주시는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는데 저는 근데 예. 이 새끼는 쓰레기인데 아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렇게 느끼셨어요? 우선은 계획적으로
그것도 이제 사람이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 예를 들면은 제가 기억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이가 60대가 넘었어요. 그때도. 어떻게 들어오셨냐?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불륜으로 들어왔다. 어떻게 불륜으로 들어와? 관통이 없는데? 근데 불륜을 저질렀는데 상대방의 남편이 알게 되니까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를 해서 내가 들어왔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이상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접견 갈 때 야 갖고 와봐. 그래갖고 봤는데 공소장인가? 그걸 봤는데 구속수사했어요. 네. 봤는데 그분은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어렸을 때 깨복쟁이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나중에 뒤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와이프가 지적장애였던 것 같아요. 10몇 살 어린.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그 현장 이렇게 뭐 목수 같은 일을 하시는데 친구한테 전화를 했겠죠. 너 어디냐? 나 일 나갔는데 그러면은 그 집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그 친구의 와이프를 간음을 한 거죠. 성폭행. 예. 제가 말씀드린 지적장애고 이러다 보니까 모르니까. 예, 그죠. 그게 수차례 되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뭐 카메라가 뭘로 해가지고 나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소를 당해서 구속수사를 당하게 하면서 들어온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어렸을 때부터 친구의 와이프를 그렇게 범했다는 자체는 진짜 이모순을 쓰레기로 봤죠, 저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교화 목적으로 들어간 건데 거기서 그런 말 막 뭐 죽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을 하면 이게 교도소라는 시스템이 진짜 의미가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자기네끼리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담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좀 충격이었죠, 들었을 때. 그런 생각도 좀 드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값 받아야 돼. 이런 생각. 아까 그분, 그 친구분 와이프를 지적장애인데 간음을 했는데 근데 또 들어와 놓고 불륜이라고 이러고 있어? 이런 사람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말도 안 섞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상상했던 스케일이랑 완전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그 교도소 수용자 내에서도 그 사람을 진짜 안 좋게 보죠. 아까 말씀드린 우발적으로 뭐 갑자기 뭐 폭행을 했다든지 뭐 했다든지는 그럴 수도 있어야 생각합니다. 저는 좀 포용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 계획적으로 이렇게 반복 행위로 그리고 차마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행위라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진짜 안 좋게 보죠. 그런 말씀도 이제 인터뷰 전에 하셨어요. 신창원을 실제로 모셨다고 하셨는데 어땠어요? 신창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기징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강주교도제 갔을 때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이제 독방을 쓰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월요일날 15시에 그 매주 월요일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행사를 하거든요. 항상 2분당 맨 끝에 신창원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교회 의자처럼 있으면 4명씩 앉거든요. 근데 그분은 항상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CRPT라고 기동순찰대 그 교도막이라고. 교도 헌병대 그런 사람들이 그 주위에 여러 명이 있었고. 근데 신창원 같은 게 특이하게 이만한 성경책이 두꺼운 성경책이 2개가 있었고 진짜 필경도 쳐다보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교화가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왜 저 사람을 같이 한솥밥을 여기서 먹고 있지? 그런 생각도 들죠. 그 눈빛이나 이런 게 좀 무섭진 않으십니까?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그 어릴 때 제가 본 신창호는 뭐랄까 뭐 밑손이 좀 알록달록한 티 있고 그렇게 잡혔을 때는 좀 위협감도 좀 있어 보였는데 거기서는 좀 나이도 드셔서 그런지 이제 좀 탈모기도 약간 있으시고 약간 체구는 괜찮아 보이시는데 뭐 전혀 위협적이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어요. 20대 대학생이랑 여성 4명을 총 잔인하게 살해했던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이 있어요. 오종근이라는 사람 지금 죽었는데. 지금 돌아가서 죽었나요? 네. 그분 사건 보니까 저는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인범을 그 오종근이라는 사람을 실제로 보셨다는데 살인범이라는 그 타이틀만으로도 엿 같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좀? 저희가 해병대라고 그러거든요. 안에서 해병대 빨간 병찰이지 않습니까? 사형수. 해병대. 그러니까 해병대라고 이제 그 사람도 교회에서 봤죠. 왜냐면 이제 무기징이나 사형수 같은 게 독방을 쓰니까 그 독방을 쓰는 이유는 남의 징역을 깬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징역 한 2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 붙여놓으면 와가지고 머리 받고 막 시비 걸고 그러면은 폭행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추가 뜨고 이 사람은 어째 무기징역이나 사형수는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는데. 그죠. 만렙이잖아요. 만렙이죠.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빨간 명찰 타고 처음에 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도. 왜냐면 너무 늙었고, 그 당시에는 좀 기력도 없어 보였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저희 수용자들이 말을 해주면은 좀 소름 끼치죠. 저도 그 오기 전에 뭐 그런 뭐 짤로 이렇게 조금씩 봤는데 그 사람을 내가 여기서 본다니까 진짜 좀 그러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 내가 그 중에 4명이었으면 과연 당했을까?
물론 그분도 그 전에는 뭐 젊었겠지만 좀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대입도 되고 좀 약간 더 심각하게 봤죠 안 좋게. 평범한 인간인가요? 예, 그냥 평화인데 빨간 명찰이네? 뭐야?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간 명찰 봐도 저 사람 뭘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다른 수용자에 말해줬을 때 그 사람이 알았을 때는 좀 약간 경악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솔발로 먹다죠. 똑같은 밥을 내가 이제 이 양반이 같이 이렇게 먹고 있어? 같은 건물에서. 이게 좀 현타가 왔죠. 깡패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예. 잃을 거 없는 할아버지들이 무서울 것 같다. 돈 많은 사람들이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다.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빵쟁이들이라고 하는데 그 보통 빵쟁이들 하면 이제 교도소의 생활을 계속 한 사람이에요. 나가도 또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왜 들어와요? 저도 그 이해가 안 돼. 밖에 나가도 할 게 없고 이 생활에 젖어 있는 사람이죠. 익숙하다? 예, 익숙하다. 여기 있으면 뭐 밥도 먹여주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기결자들이 이제 저희 도우미라고 이렇게 그 수령 돌아다니는 밥도 주고 뭐도 소지라고 주고, 예, 소지 도우미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중에 빵제비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듣기로 한 10번 정도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잠깐 10번이요? 예, 잠깐 들어보면 이게 편하대요. 왜 편하죠? 이게 적응돼 있는 거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소지 도우미 하면서 뭐도 하고 그 사람들 유도리께 뭐 명치금이 없으면은 그 수용자들 거 예를 들어서 뭐 수용복을 또 뭐 이렇게 뭐 다려주고 막 이렇게 보통 네. 그 조직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거 하면은 뭐 그 사람들 영치금도 좀 넣어주고 밖에서 뭐 아니, 잃을 게 없다라는 게 되게 무섭네요. 그쵸. 그 사람들 왜 그러냐면은 징역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면은 사회의 직장처럼 생각하면은 나가도 또 치고 또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럼 그 사람들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어차피 들어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저는 조현병 환자를 그때 처음 봤거든요. 조현병이요? 예, 그 약간 정신질환처럼 그렇게 있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한 명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공주 감호소라고 약간 그런 데서 이제 좀 치료를 받고 이러다가 저희 방으로 왔어요. 네. 근데 등치도 좀 크신 분이었는데 좀 조현병이 있고 막 뭐랄까 하는 행동이 하나씩 이상하니까 어떻게 이상해요?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 혼자 막 틱같이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상한 말도 혼잣말도 막 중얼중얼거리고 좀비 마냥. 예, 그런 말도 하고 좀 뭔가 말을 해보면은 말을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행동도 이상할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제 저희가 그때 9명이었는데 그분이 들어가고 10명이 됐어요 방에. 엄청 좁을 거 아닙니까? 와 근데 조현병 환자가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부감이 생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회의를 했죠. 우리 같이 방 못 쓰니까 월요일날 네가 교도관 맨날 따서 네가 다른 방과 독방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밀어넣었죠. 그래서 다행히게 잘 돼서. 근데 그때 주말 내내 좀 불안했죠. 혹시 자다가 이 양반이 목 조를 수도 있고 막 그런 막. 전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처음 봤고 그런 얘기 있는데 막 이제 수영자한테 얘기할까요? 뭐 조현병 환자가 뭐 사고 친 사람도 봤을 거고 뭐 다른 방에서 보면 그런 얘기 해주면 좀 섬뜩하죠. 자고 있다. 사고도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우리 방에 있다는 거 보니까 좀 섬뜩하고 좀 잠자리도 조심하고. 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피해자들은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이제 그 나쁜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에 뭐 3개월 이렇게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직장을 잃게 되죠. 3개월 유죄니까. 그러면은 1심 때 구속이 되고 항소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물론 음주운전 한 사람 나쁘죠. 근데 그죠? 근데 그게 우발적으로 이렇게 누구나라고 하긴 하지만 옆에서 제가 아는 지인도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폭행 같은 경우도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팡 터져서 여태까지 뭐 30년 40년 잘 살았는데 그렇게 이제 시비가 붙어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좀 그 아까 제가 말한 범죄들보다는 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긴 있네라는 표현이지. 예, 무조건 이거 나쁘진 않다 이건 아닙니다. 해명 잘하셔야 돼요. 예, 해명 잘하셔야 그게 돼요. 나쁜 겁니다. 나쁜 건데 이거 무례한 얘기예요. 나쁜 건데 네. 그래도 좀 계획적이고 그런 나쁜 범죄에 비해서는 네, 얼굴 빨개졌어요. 예. 커피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마약을 한 사람이랑 저희랑 같이 수용을 안 했는데 그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저희 방에도 이제 미결수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방을 옮기거든요. 너무 그 한 방에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럼 그 마약 한 사람들이랑 수용대도 같이 있었던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반성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오히려 여기서 못 만들고 나가서 또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성하는지 안 하는지 범수님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들은 말이죠. 반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왜냐면 제가 그분들 이제 생각 안 했죠.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저는 충격적인 게 마약 사범이 그 여자 마약을 했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랑
편지를 한대요. 네. 그럼 어떻게 편지를 하냐? 3쿠션이라고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밖에 있으면은 이쪽으로 편지를 보내서 제 친구가 그 여자 수용자한테 보내줘서 뭐 나가서 뭐 마약을 또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그런 건 좀 충격이었죠. 그래서 진짜 이런 게 있을까 생각도 드는데 진짜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죄로 교도소를 갔다 오긴 했지만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자유가 통제되고 단체 생활을 한다는 자체, 그리고 잠조차도 쉽게 편안하게 잘 수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 뭐 우리가 1시간도 그 손에 못 놓는 휴대폰도 단절이 되고 뭐 모든 게 통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생활은 뭐 지금은 쉽게 말하고 나 교도소 가서 뭐 운동하고 몸 만들고 올게 이거 생각보다 안 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원래 운동하는 시간은 30분 빼고는 원래 다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 못하니까 오히려 저 그런 생활을 도피한다는 생각에 그런 걸 하지 않나? 오히려 사회생활이 더 지옥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회생활이 지옥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거보다 더 지옥일 겁니다. 사회생활보다 더 지옥이 있다. 예. 그리고 그분들 사회생활 못한다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 마주치기도 싫어할 거고 다른 사람 대인 관계도 안 좋을 건데 거기 가면은 그래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회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자유도 통제되고 그런 생활을 과연 더 쉽게 할 수 있을까요?